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밤나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하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한 감자, 적당한 감자 크기, 어린아이 손 주먹만한 크기 이 정도로 컸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는 태풍 피해가 없고 자연 낙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밤에 생육 상태가 좋은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세요. 올해 밤 장광이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이제 저는 집 가까운 데에서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수라든지 이 병충해라든지 또는 영양 상태를 최적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몇 나무를 기르고 있지만, 이게 산중에서 기르는 밤 같은 경우에는 이 밤 생육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수정될 때도 그랬고, 또 화분화해서 겨울을 나는 때에서부터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육이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밤 상태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생육 상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뭐 6호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고, 뭐 5호 태풍 소멸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밤 송아리가 지금 얘는 중만생이라니까 그렇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와서 나무를 흔들어 놓게 되면은 밤 송아리가 이렇게 낙과를 하게 되어 있죠. 또는 이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렇게 나무 중간중간에 옹이가 생겨서 잘 아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금 너무 이게 바짝 잘랐던지 아물지 아직 덜 아무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러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한 십수년간 길러온 나무들이 한순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작물들은 뭐 적화도 있고 적내도 있고 적과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밤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이 결과 모지의 개수를 적절히 배열을 해서 결과 모지의 개수에 따라서 이 결실 양을 조절하는 거, 또는 결실이 너무 많이 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적당히 태풍이 와서 흔들어 주길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일러서 물론 이제 작년 밤들이 많이 유통이 될 겁니다. 올해 햇밤을 가지고서 차례에 모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묵은 밤들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추석이 늦은 경우에는 최대한 밤이 수확량이 적게 나와야지 또 값이 좋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 수확량에 따라서 농가들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추석이 좀 밀려다 보면은 이 선물용 밤이라든지 제수용 밤 같은 소비가 아무래도 묵은 밤에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밤의 소비는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저온 창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내년에 밤값 또 유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제할 것은 복숭아나 명나방 2화기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 거기는 보통 7월 25일에서 30일 그 선에서 이제 하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쯤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약재로는 가장 많이 쓰는 엘산분재 또는 스미치온도 분재도 나오는 게 있고, 아니 스미치온이 유재가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약 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 드럼 방제도 하더라고요. 뭐 헥타르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방제하시는 분은 유재로 방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분재는 굉장히 이른 그 아침에 올라가야 돼요. 이 습기가 있을 때, 습기가 있을 때 그 습기에 이 분재 가루가 닿아서 거기서 이제 약효가 발생이 돼서 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4시쯤 올라가서 5시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골고루 다니면서 분재를 방제를 해서 그 이슬에 묻혀서 이렇게 약이 골고루 이렇게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공방제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낮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뿌려지게 되면은 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난 편에 1화기도 말씀드렸고 2화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이따 밤에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밤을 이제 뽀개 봤습니다. 자연 낙과된 밤을 아까 조성걸 한 통을 가져와서 이제 뽀개 봤는데, 이 밤이라는 것이 구조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가시가 있는 작물이에요. 그렇고 또 요 안에 보면 이렇게 과실이 있죠. 과실 속에 보면은 과실 또한 겉껍데기가 있고 또 속껍데기가 또 있고, 이렇게 여러 층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가 매피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종실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숭아 명나방이나 밤에 그 침을 박는 해충들, 밤 바구미, 얘네들은 언제 이렇게 침을 박게 되냐면 이 가시가 딱딱해져 있기 전에, 보실보실 할 때, 지금 제가 이제 만져도 이제 부드러운 정도거든요. 이럴 때 가서 침을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안에다가 알을 낳아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자라는 밤 이 알을 먹고 자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또는 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컸다 싶을 때 보시면 밤 가시가 좀 돋치기 전에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한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밤 송아리 중에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그런 데에는 벌써 침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벌써 알을 낳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외부에 있는 그 해충을 방제하지를 못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밤 그 벌레들은 이 바깥에서 어떤 독한 약을 써도, 아니면 이 밤송이를 진짜 약재에 담가 놔도 이 안에 있는 이 종실 안에 있는 밤 벌레들 잡지를 못해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약재 살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봤지만은 이렇게 밤가시 속 안에 이렇게 지금 갈색층이 보이고요. 그 안에 또 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밤도 2겹이 있고, 이렇게 4개, 5개 층을 거쳐야지 이 약재가 투입이 이제 침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안에 있는 밤에까지 영향이 갈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 밤이 수확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소관에서 발현되는 것들은 모두 춘가로 분류돼서 이제 판매가 선별이 되는 것이죠.
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침을 박은 그런 흔적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아마 벌써 침을 박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기 전에 이제 방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밤나무산 다녀보시면은 보이시는 이제 포충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시에 나방이라든지 여러 매개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포충등 같은 것을 켜서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트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1화기, 2화기, 3화기라고 했지만 그 기간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고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 그 1화기 활동 시기에 한 번 방제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방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또한 무엇이 문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비가 또 오게 되죠. 비가 오게 되면 또 약제 방제 효과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있어서 복숭아 명나방이나 이 밤나무 혹벌 이런 것들은 밤바구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방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해충들인 것 같아요. 물론 동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도 동물이 먹지 못하는 건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방제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1화기, 2화기 지나게 되면은 벌써 8월 25일쯤 되면 이제 조생종밤 같은 경우에는 3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생종밤은 그때 가서는 이제 1화기, 2화기만 방지하고서 거의 이제 수확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조생종밤 수확할 때쯤 해서 다시 이제 3화기가 있어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서 다시 한번 복숭아 명나방 3화기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똑같은 약제로 해서 방제를 하는데 조생종보다는 중만생종이 훨씬 더 병충해에 약한 애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 조금 고약한 품종으로는 이제 이취 같은 거 보면은 밤 알은 굉장히 큰데 모양이 조금 납작한 모양이면서 그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거의 방제 잘못하면은 한 7, 80%는 못 먹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 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2 정식 명칭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P2라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조생인데 굉장히 그 알이 크죠. 알이 큰데도 걔도 또한 버리는 품종으로, 그러니까 다른 밤 품종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같은 시기인 삼주생 같은 경우죠. 삼주생 같은 경우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유인책으로 던져주는 미끼식으로 이렇게 심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옥광이라든지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병구 같은 품종, 그 다음에 대버 같은 품종들은 그래나마 병충해에 좀 강한 품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 명나방 2화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3화기까지 꾸준히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 또는 밤 구조가 이렇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